저는 30년 동안 뇌신경 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 이준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는 조용히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매일 밤 무심코 취해온 잠자는 자세 하나 때문에 그 쓰레기가 몇 배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두면 10년, 20년 뒤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쌓인 노폐물을 밤새 씻어내는 시스템이죠. 마치 도시의 청소차가 밤에 거리를 청소하듯이 우리 뇌도 잠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를 열심히 치워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주무십니다. 바른 자세라고 배웠고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주무셨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자세가 뇌척 수액 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수면 자세에 따라 뇌척 수액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 노폐물 배출이 가장 활발했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배출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뇌과학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며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방금 한 말을 까먹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자세만 바꿔도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뇌 청소를 방해하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올바른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이웃 중에 67세 김선희님이 계셨는데요.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시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밤 10시면 꼭 잠드시는 생활을 유지하셨죠. 주변에서도 건강 모범생이라고 칭찬하는 분이었습니다.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도 적당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했어요. 나는 평생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치매 같은 건 안 걸릴 거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자꾸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증상이 더 잦아지자 걱정이 커지셨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며느리가 전화로 한 이야기를 금방 까먹는 일도 늘었습니다. 김선희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식단도 좋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천장을 보고 자는 정자세로만 주무셨던 겁니다. 저는 김선희님께 왼쪽으로 누워 자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50년 넘게 똑바로 누워 자셨는데 갑자기 옆으로 눕자니 익숙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긴 베개를 안고 편안하게 자는 연습을 일주일 정도 하시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김선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박사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바로 떠오르고 장 볼 때도 헷갈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뇌 청소를 막고 있는 잘못된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유지해온 정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 자세가 사실은 뇌척 수액 순환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내 뇌과학연구원과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함께 진행한 실험에서 이 자세가 뇌 노폐물 배출을 가장 방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중 뇌척 수액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찰했는데요. 정자세에서는 뇌척 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거죠. 68세 박영수님은 오랫동안 이 자세로 주무셨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정도는 정신이 멍한 상태가 지속됐다고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 베개를 등 뒤에 대고 지지해 주시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평생 한 자세로 자오신 분들이 갑자기 바꾸려면 당연히 어색하죠.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데요. 사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기관이 압박을 받아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수면 자세에 따른 뇌척 수액 흐름 실험에서도 오른쪽 자세는 배출 효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정미진님은 평생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피곤이 쌓이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왼쪽으로 누웠을 때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다리가 편안해지면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속쓰림이 심한 날에는 무리해서 왼쪽을 고정하지 말고 조금씩 연습해주세요. 세 번째로 짚어볼 자세는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일부 분들이 엎드려 자면 편하다고 느끼시는데요. 이 자세는 목과 척추에 상당한 압력이 걸려서 혈류순환 저하를 일으킵니다. 국내 수면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엎드린 자세는 뇌척 수액 흐름이 가장 불규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김태우님은 엎드려 자던 습관을 바꾼 뒤 아침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워서 한참 풀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콧골이도 많이 줄었답니다. 이 습관을 고치려면 베개를 낮추고 옆으로 누워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쿠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경추 통증이 있다면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자세는 팔을 머리 밑에 넣고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편하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팔에 압박이 가해지면 혈류가 떨어지고 결국 뇌순환까지 저하됩니다. 수면 중 팔 위치가 혈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이 자세는 순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66세 이현미님은 이 습관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 두통이 잦았습니다. 밤중에 팔이 저려서 깨는 일도 많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팔은 몸통 가까이에 두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을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안정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면 쿠션을 활용하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늦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고 곧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뇌 청소가 지연됩니다. 공복 수면이 글림프계 활성에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72세 백종성님은 늦은 식사만 줄였는데도 기억력 흐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밤 9시에도 저녁을 드시고 10시에 주무셨는데 지금은 저녁을 7시에 마치고 10시에 주무시니까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종료를 목표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수면 직전에 간식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편하다고 느껴서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경추를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목이 과도하게 굽으면 경동맥이 눌려서 뇌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69세 최수진님은 높은 베개를 낮은 베개로 바꾼 뒤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한참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수면 중 자주 뒤척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자주 깨서 자세를 바꾸고 다시 잠드는 일을 반복하시는데요. 이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뇌 청소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새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71세 한영숙님은 긴 베개를 안고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뇌 청소를 활성화하는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왼쪽 자세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왼쪽에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노폐물 배출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왼쪽에는 흉관이라는 큰 림프관이 있는데 이게 림프액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림프 순환이 더 원활해지는 겁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 쿠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와 팔 사이에 쿠션을 끼워주시면 압박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긴 베개를 등 뒤에 두어서 자세를 쉽게 고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베개와 쿠션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과 소음은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데요. 이게 제대로 분비되어야 뇌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수축하고 그 사이 공간이 넓어져서 뇌척수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밝은 화면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시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 사용을 줄이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침실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면 외부 빛을 차단해서 수면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숙면을 돕는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같은 영양소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아보카도, 호두, 따뜻한 우유 같은 식품에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호두 몇 알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글림프계가 더 활발히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집중되기 때문에 뇌 청소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침 3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프실 수 있는데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술, 과도한 화면 사용, 과식은 깊은 잠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술은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렘 수면이 방해받아서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직전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만약 술을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30분 정도는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근육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침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수면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침실이 시원하면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죠. 60대, 70대가 되면 다들 그렇게 된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은 다릅니다. 기억력 감퇴는 나이가 아니라 뇌 속에 쌓이는 쓰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평생 그렇게 자오셨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주무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세가 뇌척 수액 순환을 방해해서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 자면 뇌 청소 효율이 크게 높아져서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유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20년 후 기억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손주 이름이 잘 안 떠오르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을 까먹고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립니다. 집중력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자세와 숙면 습관을 실천한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맑은 뇌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뇌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긴 베개를 준비하시고 왼쪽으로 누워 그 베개를 편안하게 안고 주무십시오. 처음엔 불편하실 겁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자오셨으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하지만 일주일만 지속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호두 몇 알로 대신하시고 수면 직전엔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시고 조명을 낮춰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손주 이름도 바로 떠오르고 며느리가 부탁한 일도 잊지 않게 됩니다. 장 보러 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하루 일과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이틀의 실천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청소를 돕는 음식과 뇌혈류를 높이는 생활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뇌혈류 운동은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세로 주무실 계획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왼쪽으로 바꿔보실 건지 아니면 지금 자세를 유지하실 건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